함께 일할 수 있을까? 현대는 이미 하고 있다. 오늘은 미국인들의 눈까지 휘둥그레지게 만든 이 공장,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 조지아주에서 유명한 항구 도시가 하나 있죠. 서베너라는 도시입니다. 이 서베너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브라이언 카운티 엘라벨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예전에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조용한 동네가 지금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곳에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영어 약자로는 HMGMA라고 부르는 어마어마한 공장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잠깐 뜯어볼까요? 메타플랜트, 여기서 메타는 그냥 붙인 말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하나 뚝딱 찍어내는 평범한 공장이 아니라 앞으로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 미래의 방식을 미리 시험해보는 실험장이라는 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인데 실험실이기도 하고 실험실인데 진짜 자동차가 나오는 공장인 셈이죠. 이 공장이 정식으로 문을 연 건 2025년 3월 26일. 중공식 그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 공장을 두고 미국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뜻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을 짓기 위해 현대차그룹이 쏟아부은 돈이 처음에 발표한 것만 해도 우리 돈 약 11조 원이 넘고 이후 추가 투자까지 합치면 무려 17조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공장 하나 짓는 수준의 돈이 아니에요. 회사의 명운을 걸었다고 봐도 될 정도의 초대형 베팅인 거죠. 그럼 이 돈을 들여서 얼마나 큰 공장을 지었을까요? 부지 면적이 무려 1176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숫자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 여의도 전체를 4개 통째로 갖다 놓아도 남는 크기입니다. 여의도 하나만 해도 걸어서 다니기 벅찬 크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4개예요. 우리나라 현대차 울산 공장의 약 2배 규모라고 하니 그 스케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거대한 공장이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자동차는 1년에 30만 대.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20만 대를 더 늘려서 총 50만 대까지 생산 능력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공장이 문을 연 지 아직 1년 반도 차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 짧은 사이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첨단 공장의 반열에 성큼 올라섰습니다. 그러니 미국 현지에서도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하는 궁금증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제 진짜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AJC 기자가 공장 안에 첫 발을 들여놓자마자 눈에 들어온 광경. 그건 바로 어디를 봐도 로봇, 또 로봇이었다고 합니다. 크기도 모양도 하는 일도 제각각인 로봇들이 무려 1000대 넘게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이 로봇들은 정말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두꺼운 철판을 자르는 일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 철판을 눌러 자동차의 몸통 모양을 만드는 일, 완성된 부품에 예쁜 색을 입히는 일, 무거운 부품을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실어 나르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채 흠집 하나 없나 꼼꼼히 살펴보는 검사 작업까지 자동차가 태어나서 완성되기까지 모든 과정에 이 로봇들이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동차 한 대가 어떤 여정을 거쳐 완성되는지 이 공장의 4개 관문을 순서대로 함께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관문은 프레스 공장입니다. 프레스라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두꺼운 철판을 어마어마한 힘으로 꾹 눌러서 자동차의 문짝이나 지붕, 옆면 같은 몸통 부분의 모양을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여러분이 밀가루 반죽을 눌러 쿠키 모양을 찍어내는 걸 상상해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만 여기서 쓰는 힘의 크기가 상상을 뛰어넘어요. 무려 6,800톤. 코끼리 수천 마리를 한 번에 올려놓는 것과 맞먹는 힘으로 철판을 누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진짜 특별한 건 그 다음 단계예요. 이렇게 찍어낸 철판 조각 하나하나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QR코드를 새겨 넣습니다. 그 결과 이 조각이 언제, 어느 라인에서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졌고
나중에 어느 자동차에 들어갔는지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추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공지능이 등장하죠. 사람 눈으로는 도저히 알아채기 힘든 아주 미세한 균열이나 흠집까지 카메라와 AI가 잡아냅니다. 불량품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확률을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관문은 차체 공장입니다. 프레스 공장에서 갓 만들어진 철판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여서 자동차의 뼈대, 그러니까 골격을 완성하는 곳이죠. 여기서 하는 작업이 바로 용접입니다. 뜨거운 열로 철과 철을 녹여붙이는 작업인데 사실 이 일이 옛날에는 공장에서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 중 하나였습니다. 뜨거운 불꽃, 강한 빛, 유독한 연기까지. 그런데 이 공장에서는 이 위험한 용접 작업이 전부 로봇에 의해 100%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뜨거운 불 앞에 설 필요가 없어진 거죠. 특히 재밌는 부분이 자동차 문을 뼈대에 달아주는 공정입니다. 문이 아주 살짝만 삐뚤어져도 주행 중 바람 소리가 나거나 비가 새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는 인공지능이 문을 붙일 각도를 스스로 계산해서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한 위치에 딱 맞춰 붙입니다. 완성된 뼈대는 3D 스캔과 초음파 검사 같은 최신 기술을 동원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안전한지까지 미리 체크합니다. 세 번째 관문, 도장 공장입니다. 자동차에 예쁜 색을 입히는 곳이라고만 알고 계셨다면 여기서 놀랄 준비하셔야 합니다. 색을 칠하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자동차에는 아주 미세한 틈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 틈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물이 새고 소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러라는 재료로 이 틈을 하나하나 메워줘야 하는데 놀랍게도 자동차 한 대에 발라야 하는 실러의 총 길이가 무려 120m에 이릅니다. 축구장 길이보다도 길죠? 이걸 사람이 다 바르려면 정말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서 진이 다 빠질 겁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을 로봇이 대신 해줍니다. 그리고 색까지 다 입힌 다음 벌어지는 일이 진짜 활용점정이에요. 자동차 한 대당 무려 5만 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5만 장이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 사진들을 인공지능이 한 장 한 장 분석해서 사람 눈으로는 절대로 잡아낼 수 없는 미세한 도색 분량까지 다 걸러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관문은 의장 공장, 즉 조립 공장입니다. 색까지 완벽하게 입혀진 자동차 몸통에 엔진, 배터리, 시트, 유리창, 전선 같은 온갖 부품을 다 끼워 넣어서 진짜 굴러가는 자동차로 완성시키는 곳입니다. 이때 조립되는 부품 수가 대략 3만 개가 넘어요. 이 어마어마한 부품들을 필요한 순간 정확한 위치로 척척 나르는 게 조립 공장의 핵심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진짜 스타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자율주행 운반 로봇들입니다. 영어로는 AGV나 AMR이라고 부르는데 생김새가 꼭 납작한 썰매처럼 생겼어요. 이 공장 안을 스스로 알아서 누비고 다니는 이 썰매 로봇이 무려 50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차량을 원하는 자리로 옮겨 세워주는 전용 주차 로봇도 별도로 50대가 넘게 있고요. 이 수백 대의 로봇들을 한꺼번에 조율하는 관제 시스템은 현대차가 직접 개발한 자체 시스템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로봇들끼리 부딪히지 않게, 그리고 필요한 부품이 필요한 자리에 정확히 도착하도록 지휘를 하죠. 여기서 이 공장의 진짜 혁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컨베이어 벨트가 쭉 깔려 있고 그 위로 차가 줄줄이 움직이는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메타플랜트에서는 일부 구간에서 이 컨베이어 벨트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대신 자동차를 이 자율주행 로봇에 태워서 옮깁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아주 영리합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한 번 깔면 정해진 길로만 움직이지만 자율주행 로봇을 쓰면 자동차마다 필요한 공정만 골라서 갈 수가 있거든요. A라는 채는 필요한 작업이 B라는 채는 필요 없다면 그 구간을 그냥 건너뛰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이 차, 저 차를 한 공장에서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아주 유연한 생산 시스템인 겁니다. 여기에 조립 라인에서는 30세대의 협동 로봇이 사람 옆에서 나란히 일합니다. 최종 품질을 함께 검사하고 자동차 몸통 아래에 배터리를 정확히 결합하는 이른바 샤시 메리지라는 아주 중요한 공정도 로봇의 힘을 빌려 정교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이 이 공장에서 가장 크게 놀란 로봇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노란색 몸의 다리가 4개 달린 진짜 강아지 같은 로봇 스팟입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계단을 뛰어오르거나 문을 여는 로봇 개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이 유명한 스팟이에요. 이 로봇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을 가진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만든 건데, 이 회사를 현대차 그룹이 인수해서 지금은 현대차 그룹의 식구가 됐습니다. 이 스팟이 지금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 안을 정말로 강아지처럼 뚜벅뚜벅 걸어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자동차 뼈대의 용접 부위, 그러니까 철판을 이어붙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꼼꼼히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공장 안에서 나오는 각종 생산 데이터도 수집하죠. 사람이 다 확인하기 어려운 좁고 낮은 구석까지 이 4발 로봇이 대신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서 AJC 기사에 나온 진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공장에 새로 입사한 신입 직원들이 이 스팟 로봇을 처음 마주치면 하나같이 깜짝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열심히 부품을 조립하고 있는데 옆으로 노란색 로봇 개가 성큼성큼 지나간다면 누구라도 흠칫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공장 안에서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는 아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뭐냐 하면 신입사원 교육 과정에 스팟이라는 로봇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정식으로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 개랑 친해지기가 신입사원의 필수 교육 과정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이 미국 언론이 특히 신기해했던 대목입니다. 아직 미국 사회에서도 로봇이 사람과 같은 공간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며 일하는 광경은 그리 흔치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공장이 정말로 대단한 이유는 눈에 보이는 로봇들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심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어요.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현대차는 이 공장을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 영어로 SDF라고 부릅니다. 예전 공장들은 기계 하나하나가 각자 자기 일만 따로 했다면 이 공장은 모든 기계와 로봇이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손님이 자동차를 주문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검사를 마치고 완성차가 나오는 순간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 디지털 데이터로 관리됩니다. 여기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도 적용됐어요. 이름 그대로 쌍둥이라는 뜻인데 실제 공장과 똑같이 생긴 가상의 공장을 컴퓨터 속에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거나 뭔가를 바꾸고 싶을 때 진짜 공장을 멈추지 않고도 컴퓨터 속 쌍둥이 공장에서 미리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아주 영리한 방식이죠. 이런 기술을 현대차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것도 아닙니다. 싱가포르의 글로벌 혁신센터를 먼저 세워두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 이런 기술들을 실험하고 다듬은 다음에 완성된 형태로 조지아에 가져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 드시는 분 분명 계실 겁니다. 로봇이 1000대나 있으면 사람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결국 로봇이 사람 일자리를 다 빼앗는 거 아니야. 사실 이 걱정, 지극히 정상적인 걱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메타플랜트가 다른 자동화 공장들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이 공장의 최고 행정 책임자인 브렌트 스톱스라는 분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겼어요. 그는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크 팩토리를 만들려고 이 공장을 지은 게 아닙니다. 다크 팩토리, 우리말로 하면 불 꺼진 공장이라는 뜻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로봇만 돌아가는 완전 무인 공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이 없으니 조명을 켤 필요조차 없다고 해서 다크 팩토리라고 부르죠. 그런데 스톱스 씨는 완전 무인 공장이라는 건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판타지에 가깝다며 그건 자기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장이 진짜로 지향하는 건 뭘까요? 바로 인간 중심의 자동화입니다. 로봇으로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사람을 도와주는 파트너가 되는 공장. 실제로 지금 이 공장에서는 사람 직원 약 1,400명이 로봇 1000대와 함께 나란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4시간 가동체제로 확장되면 직원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날 예정이에요. 로봇이 늘어난다고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함께 늘어나는 아주 흥미로운 그림인 거죠. 그럼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로봇이 맡는 건 주로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드는 일, 뜨거운 열이나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위험한 일, 그리고 사람이 하기에는 지치기 쉬운 단순 반복 작업입니다. 반면 사람은 로봇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판단을 내리고 최종 품질을 점검하는 더 높은 차원의 일에 집중하죠. 이걸 두고 스톱스 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술의 힘을 빌려서 사람의 일을 더 가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직원들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요. 이 대목이 바로 미국 언론이 감탄한 부분입니다. 로봇을 두려운 존재로 그리는 게 아니라 사람과 로봇이 어떻게 하면 서로 잘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지를 현실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 답안을 현대차가 내놨다고 본 거예요. 이 공장이 진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첨단 공장에서 일하려면 첨단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는 2025년 11월 공장 근처에 아예 대규모 교육센터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현대 모빌리티 트레이닝 센터 오브 조지아. 크기가 약 8만 9천 제곱피트, 우리 단위로는 대략 8천 제곱미터가 넘는 상당한 규모의 시설입니다. 이곳이 재미있는 게 실제 공장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미니 공장처럼 꾸며져 있어요. 신입 직원들은 여기서 진짜 자동차와 똑같이 생긴 연습용 모형에 운전대도 달아보고 에어백도 끼워보고 복잡한 전선 뭉치를 정확한 위치에 연결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조지아 주정부의 인력 개발 기관인 퀵스타트라는 곳이에요. 196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프로그램이죠.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는 이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두고 대놓고 자기들의 비밀 병기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다른 주와 경쟁해서 대기업을 유치할 때 조지아만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뜻이죠. 실제로 현대차가 조지아에 자리 잡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이 퀵스타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가 예고편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현대차 그룹이 준비하고 있는 다음 카드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사람 모양을 한 로봇입니다. 팔 2개, 다리 2개,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는 로봇이죠. 이름은 아틀라스. 앞서 말씀드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휴머노이드 로봇 중 하나입니다. 약 90kg에 이르는 육중한 몸으로 물구나무를 서고 뛰어다니고 심지어 축구 훈련까지 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줘서 지구촌 전체를 놀라게 한 로봇이에요. 현대차그룹은 이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바로 이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에 실제로 투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람 모양의 로봇이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진짜로 일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거죠. 게다가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이 아틀라스를 자기들 공장에 무려 2만 5천 대까지 투입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도 함께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주 최근에 흥미로운 뉴스가 또 있었죠. 2026년 1월 CES 무대에서 현대차그룹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가 3자 협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아틀라스의 구글의 초거대 인공지능 제미나이가 결합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모양의 몸에 구글의 최첨단 두뇌를 얹은 로봇이 곧 조지아의 이 공장에서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 돋는 미래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는 스스로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실제 물리적인 세상에서 움직이는 인공지능, 이른바 피지컬 AI를 이끄는 회사로 진화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어요.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가 되고 그 로봇 회사가 다시 인공지능화의 회사로 몸집을 넓혀가는 이 흐름을 이 조지아 공장이 실시간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 드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굳이 미국 조지아까지 가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공장을 지었을까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배로 실어보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냉정한 현실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관세 문제예요. 관세라는 건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붙는 세금인데 미국 정부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올리겠다는 압박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면 이 관세 때문에 차 가격이 크게 오르고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기가 어려워지죠.
실제로 최근 자료를 보면 2025년 이 분기 기준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관세로 지불한 금액만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영업이익의 약 4분의 1이 관세로 빠져나간 거예요. 이러니 미국 안에서 직접 만드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현대차그룹은 최근 미국 내 총 투자 규모를 26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확대했고, 여기에는 이 메타플랜트뿐 아니라 새로운 제철소 건설 같은 초대형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파는 자동차의 상당 부분을 미국 현지에서 직접 만들겠다는 것이 현대차그룹의 큰 그림입니다. 지금 이 공장에서 어떤 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현대차의 대표 전기차인 아이오닉5, 그리고 커다란 전기 SUV 아이오닉9 같은 전기차 모델들이 주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반가운 최근 뉴스가 있죠. 2026년 6월 1일, 이 공장에서 드디어 첫 기아 브랜드 차량인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특별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기아 자동차이고, 둘, 지금까지는 전기차만 만들던 공장이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아시다시피 휘발유 엔진과 전기 모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자동차죠. 전기차만 찍어내던 공장이 어떻게 갑자기 하이브리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유연 생산 시스템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묶여있지 않고 자율주행 로봇이 차량을 옮기니까 차종에 따라 필요한 공정만 골라서 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한 공장에서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여전히 하이브리드 수요가 아주 뜨거운 상황에서 이 유연성이 현대차그룹에게 얼마나 큰 무기가 될지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장이 홀로 서 있는 외딴 섬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공장 주변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부품 회사들이 함께 미국으로 건너와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하고, 현대트랜시스는 자동차 시트를 담당하고, 현대제철은 자동차에 쓰이는 강판을 생산합니다. 물류를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는 그 중에서도 특히 재미있는 방식을 씁니다. 인공지능 드론이 공장 안을 실제로 날아다니면서 어떤 부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요. 드론에 달린 카메라가 부품 창고를 훑으면 인공지능이 그 이미지를 분석해서 재고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자동차 공장 안을 드론이 훨훨 날아다닌다니 정말 SF 영화의 한 장면 같은 풍경이죠. 이렇게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힘을 모아 미국 조지아 땅에 완전히 새로운 산업도시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조지아 지역 주민들의 삶까지 확 바꿔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던 엘라벨과 브라이언 카운티 일대가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완전히 탈바꿈했어요.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젊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죠. 한국 기업 하나가 미국의 한 지역을 통째로 되살렸다고 해도 크게 과장이 아닌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자리 잡은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로봇 1000대와 사람 직원들이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일하는 세계 최첨단의 미래형 공장입니다.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이라는 4개의 관문을 지날 때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촘촘히 개입해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이 모든 걸 하나로 엮어서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하고, 컴퓨터 속 쌍둥이 공장이 실수 없는 운영을 뒷받침합니다. 4발 로봇 스팟이 자동차 뼈대를 살펴보고, 썰매 모양의 자율주행 로봇이 부품을 옮기고, 곧 사람 모양의 아틀라스까지 이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이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위험하고 반복적인 일을 대신 짊어져서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향. 이것이 이 공장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고, 이것이 미국 언론이 진짜로 놀란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각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최첨단 인공지능, 미래형 공장을